세상에는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인간들이 있다. 그들은 당신의 자존심을 갉아먹고 감정을 조종하며 인생의 에너지를 서서히 빨아먹는다. 문제는 그들이 겉으로는 매력적이고 친절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철저히 계산된 독을 품고 있다는 점이다. 한번 엮이면 빠져나오기 힘들고 당신의 삶은 그들의 무대가 되어버린다. 지금부터 소개할 10가지 인간 유형은 단순히 피곤한 사람을 넘어 당신의 정신과 시간을 송두리째 빼앗아갈 위험한 존재들이다. 읽는 순간 당신 주변에 누군가가 떠오를 것이고 아마도 등골이 서늘해질 것이다. 모든 것을 아는 척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인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식을 늘어놓고 말을 조리 있게 이어가며 마치 세상 모든 문제에 해답을 가지고 있는 듯한 태도를 취한다. 그러나 이들의 화려한 언변 뒤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숨어 있다. 그들은 상대방과 대등하게 소통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으며 대화를 양방향이 아닌 지시로 만들어버린다. 겉으로는 자신감 넘치는 듯 보이지만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것은 무능과 무지에 대한 극도의 불안이다. 그 불안을 감추기 위해 모든 것을 아는 척하고 자기 의견만을 진리처럼 내세운다. 이들에게는 타인의 의견이 들어갈 틈이 없다. 비판은 적으로 간주되고 제안은 무시되며 반박은 곧바로 고집으로 되돌아온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잘 모르는 주제일수록 오히려 더 아는 척을 심하게 한다는 점이다. 마치 세상이 정답이 하나뿐인 수학 문제라고 믿는 듯 흑백 논리 속에서만 사고하며 회색 지대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결과 이들과의 대화는 토론이 아니라 일방적 강연이 되고 듣는 사람은 점점 지치고 위축된다. 반박을 받을수록 더 완고해지고 틀렸다는 사실이 드러날수록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인다. 이런 사람에게 칭찬은 독과 같다. 작은 칭찬 한마디가 그들의 오만을 폭발적으로 키우고 주변 사람을 더욱 피곤하게 만든다. 결국 이들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항상 옳다고 믿으며 타인의 존재를 배려하지 않는 고립된 섬이 되어간다. 거짓말로 자신을 부풀리는 사람은 현실 속 자신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들은 평범함을 치욕처럼 여기고 타인의 눈에 비춰질 자신의 이미지를 끊임없이 조작하려 한다. 이야기를 꾸며낼 때 그 목적은 단 하나, 자신을 더 대단하고 용감하고 매력적인 존재로 보이게 하는 것이다. 실패한 사람은 누구보다 인상적인 성공담을 지어내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는 로맨스를 과장하며 자랑한다. 이 거짓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스스로 최면에 걸린 듯 진짜라고 믿게 되는 단계까지 이어진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감정마저 가짜로 꾸며내고 표정과 행동에 과도한 연출을 더해 타인을 현혹시킨다. 문제는 그들이 거짓말을 죄악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직을 무의미한 가치로 치부하며 양심의 가책 없이 거짓을 반복하고 타인을 믿지 않으면서도 끊임없이 타인의 신뢰를 착취한다. 그들의 사고에는 나르시시즘이 깊게 스며들어 있어 자신의 실제 초라한 모습을 지우고 영웅의 탈을 쓴 채 세상을 바라본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은 이미 상실되었고 모든 사람을 의심과 경계의 눈으로 평가한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만약 그 거짓말쟁이가 부모나 배우자, 자녀라면 그 거짓의 뿌리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며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란 한 번쯤 그 시선을 공유하며 이해하려는 시도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이해와 용납은 다르다. 거짓된 말과 행동을 용인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조종 아래 놓이게 된다. 단호하게 거짓을 거부해야만 비로소 그들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남의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은 타인의 빛을 절대 참아내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다른 사람의 성취와 행복이 마치 자신을 모욕하는 것처럼 비친다. 누군가 승리하면 그것이 곧 자신의 패배라고 여기고 누군가 인정받으면 자신이 밀려난다고 느낀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주위를 감시하며 작은 성취조차 깎아내리고 비웃으며 상대방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을 파괴하려 든다. 그들의 전략은 교묘하다. 먼저 냉소와 비아냥으로 마음을 흔들고 기회를 잡으면 직접 방해와 개입으로 발을 걸어 넘어뜨린다. 심지어 성공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더라도 타인의 성취를 무너뜨려 굴욕감을 안기는 것만으로 만족한다. 이런 시기심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타인을 끌어내려야만 자신이 올라간다고 믿는 왜곡된 세계관에서 비롯된다. 만약 누군가 당신의 성취에 노골적으로 불쾌한 반응을 보이거나 억지로 더 큰 업적을 내세우며 경쟁하려 든다면 이미 그 사람은 당신을 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속내가 들키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기 때문에 당신이 그 차이를 직접 언급하면 곧바로 적대적으로 변한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당신을 승자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과 마주할 때는 불필요한 자랑도 과도한 겸손도 피해야 한다. 그들의 시선이 당신을 향하는 순간 이미 공격은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다. 불평불만이 습관이 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을 모른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는 카페의 테라스에서 좋은 음악과 함께 완벽한 하루를 맞이하더라도 그들의 입에서는 불만이 먼저 튀어나온다. 패션, 외모, 인테리어, 음식 같은 사소한 즐거움에는 가치를 두지 않고 오직 세상에 존재하는 결함과 문제만을 집요하게 찾아낸다. 그들의 시야에는 긍정적인 부분이 들어갈 틈이 없다. 더욱 위험한 점은 이들이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동기나 상황을 단 한 번이라도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으며 모든 판단을 자기 기준으로만 내린다. 이러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를 빠르게 소모시킨다. 처음에는 달래거나 설득하려 애쓰던 친구나 가족도 시간이 지나면 지쳐 등을 돌린다. 불평가의 세계는 결국 내 편 아니면 내 편이라는 극단적인 구도로만 유지되기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들과 오래 함께 하려면 끝없이 불만을 들어주며 동조하거나 완전히 거리를 두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 그러나 가장 현명한 방법은 그들에게 당신의 불만을 이해하고 싶지만 동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이는 관계의 경계를 세우는 첫걸음이며 불평가가 더 이상 당신의 감정을 함부로 소모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패가 된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분노를 무기처럼 사용한다. 그들의 겉모습은 거칠고 폭발적이지만 그 내면에는 불안을 감추려는 두려움이 숨어 있다. 분노와 불안은 겉으로는 전혀 다른 감정처럼 보이지만 사실 깊은 뿌리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불안을 외부로 드러내면 약해 보일까 두려워 그들은 대신 목소리를 높이고 심사숙고 없이 호통을 치며 상대방을 압도하려 든다. 한번 터져나온 그들의 화는 되돌리기 힘들고 그 후유증은 관계와 감정에 깊은 흉터를 남긴다. 이들의 심리에는 나르시시즘이 강하게 깔려 있어 자기 감정과 상태를 타인에게 그대로 확장시키려 한다. 자신이 불안하면 상대도 불안해야 하고 자신이 화가 나면 주변 모두가 그 분노의 기류 속에 휘말려야 한다고 믿는다. 특히 화를 잘 받아주는 상대를 만나면 그 성향은 더욱 심해진다. 이들은 타인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불안 요소로 간주하며 안전하다고 느끼는 자기 영역 안에 상대를 가둬두려 한다. 주제 역시 민감하다. 외모, 돈, 건강, 학력, 정치 성향 등 자신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아예 입 밖에도 꺼내지 못하게 만들고 이를 어기면 곧바로 공격 태세로 변한다. 이들과의 관계에서는 결코 그들이 불편해하는 주제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며 무엇보다 그들의 분노가 당신의 자유와 선택권을 갉아먹게 두어서는 안 된다. 상황에 따라 인격이 달라지는 사람은 언제나 권력의 흐름에만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들은 자기 성찰이나 내면의 성장을 위한 노력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대신 자신보다 지위가 높거나 영향력이 큰 사람에게 어떻게든 다가가 호감을 얻는 데 온 힘을 쏟는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옳고 그름, 선과 악 같은 가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승자와 패자, 위와 아래라는 단순한 서열만이 전부다. 직장에서는 윗사람에게 비굴할 만큼 아부하고 아랫사람을 가차없이 짓밟으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말과 행동이든 서슴지 않는다. 이러한 태도는 가족이나 친구 관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부모의 관심을 얻기 위해 형제를 헐뜯거나 친구 무리 안에서 누가 주도권을 쥐었는지에 따라 태도를 바꾸며 인기 있는 사람 앞에서는 친밀감을 과시하다가도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관심하거나 무례하게 군다. 이들과 관계를 유지하려면 먼저 그들의 지위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확실히 심어주어야 하며
그들의 목표를 인정하고 그들이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달해야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유 없이 불쾌한 말이나 공격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그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그들의 인격은 상황과 상대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고 진정한 관계가 아닌 철저히 계산된 이해관계 속에서만 유지되기 때문이다. 거저 먹으려는 사람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도 무언가를 얻어내는데 놀라운 집착을 보인다. 이들은 집단 속에서 존재할 때 가장 편안함을 느끼며 동호회나 모임 활동을 자주 하지만 그 이유는 단순히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집단 안에서 누군가의 자원, 노력, 호의를 빌려 쓰며 자신은 최소한의 에너지만 쓰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스스로의 능력을 평가절하하고 누군가에게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 믿으며 성장했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당연히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라 여긴다. 연인, 친구, 동료 모두가 마치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듯 행동하며 그 만족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아무리 도와줘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끝이 없고 그들의 요구는 점점 더 커진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선 무조건적인 도움을 멈추고 부탁을 들어줄 때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요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의 거절을 무례나 배신으로 여기며 비난하거나 험담으로 보복하려 할 것이다. 결국 거저 먹으려는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경계를 명확히 하고 도움의 대가를 분명히 하며 그들의 기대를 끝없이 떠받치는 역할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불행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은 마치 세상의 모든 어두운 징조를 찾아내 전파하는 데에 사명감을 가진 듯 행동한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가능성보다 부정적인 결과를 먼저 떠올리고 이를 절대적인 진실처럼 주장한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는 것이 때로는 대비책이 될 수 있지만 이들의 비관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 주변 사람들의 기대와 열정을 서서히 잠식한다. 우리가 기뻐하고 설레는 순간조차 그들은 재앙의 그림자를 끼얹어 즐거움이 걱정으로 바뀌게 만든다. 문제는 이들이 정보에 밝고 예측할 수 없는 위험 사례들을 풍부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메시지가 더욱 설득력 있게 들린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현실적 조언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 불안을 심어 자율성과 추진력을 빼앗는 심리적 족쇄다. 이러한 사람과 오래 함께하다 보면 우리는 스스로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서고 시도조차 해보지 않은 채 포기하는 습관에 길들여진다. 불행 바이러스의 영향에서 벗어나려면 그들이 던지는 부정적인 말의 출처와 의도를 명확히 바라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불안의 투영인지 냉정하게 구분해야 한다. 건강한 자의식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말에 잠시 짜증을 느낄 수는 있어도 결코 그 말이 자신의 결정과 미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이들에게 감정을 저당 잡히지 않는 것이야말로 스스로를 지키는 첫 번째 방역이다. 치근덕거리는 사람은 타인의 경계와 사생활을 쉽게 침범하며 이를 친밀감이나 우정의 표현으로 포장한다. 이들은 아직 충분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으로 팔을 잡거나 어깨를 두드리는 등 불필요한 접촉을 시도하고 너무 개인적인 질문을 던지며 시선을 과도하게 고정해 상대를 불편하게 만든다. 이러한 행동의 뿌리에는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불안과 역할 부담이 자리하고 있다. 스스로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자신이 없기에 억지로 친밀감을 조성해 상대방이 거리를 두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 거짓된 연대감은 상대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 심하면 불쾌함과 반감을 불러일으킨다. 문제는 그들이 이런 문제를 전혀 자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오히려 자신이 모든 사람과 잘 지내고 있다고 착각하며 이를 사회적 능력으로 여긴다. 하지만 그 실상은 불안이라는 깊은 틈을 가리기 위해 억지로 다가가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런 사람과 마주했을 때는 애매하게 회피하는 대신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침묵이나 모호한 태도는 그들의 행동을 용인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경계를 분명히 하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과 사적 침해를 단호히 차단하는 것이 필수다.
남의 업적을 가로채는 사람은 타인의 노력과 성취를 자신의 것처럼 포장하는 데 서슴지 않는다. 이들은 동료, 가족, 지인 모두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자신을 떠받치는 자원으로 인식하며 관계의 본질을 철저히 수단화한다. 직장에서 이런 유형을 만나면 그들은 회의나 보고에서 당신의 아이디어와 결과물을 은밀히 훔쳐 자신의 공으로 발표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독수리처럼 나타나 모든 성과를 챙겨간다. 그 과정에서 죄책감은커녕 오히려 이를 자신의 능력과 용기로 착각하며 자부심마저 느낀다. 이들의 세계관은 피라미드 구조와 같아서 자신은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며 지시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기반을 떠받치는 존재일 뿐이다. 실제로는 단 한 번도 진정한 협력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며 오직 기회를 엿보다가 타인의 노력 위에 올라서는 순간을 노린다. 그들에게 한 번 당하면 분노와 허탈감이 뒤섞여 마음을 추스르기 어렵지만 침묵은 곧 동의로 해석된다. 혼자 대응이 어렵다면 증거를 확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상황을 공유하며 집단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때로는 상사나 책임자에게 직접 이들의 행동을 알리고 그 당사자에게도 이런 방식으로는 앞으로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해야 한다. 남의 업적을 가로채는 사람에게 침묵으로 대응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의 성과뿐 아니라 당신의 존재마저 지워버릴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10가지 인간 유형, 당신 주변에도 분명 한두 명은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들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당신의 평온과 에너지는 스스로 지켜야 하니까요. 인간관계에서 진짜 지혜란 누구와 가까워져야 하는지만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멀리해야 하는지를 아는 데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인간관계에 날카로운 경고와 확실한 나침반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지혜의 지도였습니다. 다음에도 당신의 삶을 지키는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